네,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은요, 외국인의 매수세에 코스피, 코스닥 동반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간밤에 엔비디아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또 잘 가졌죠. 그 안에서 HBM 수혜주 SK하이닉스가 7%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징검다리 금요일이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또 좋게 흘러가 줬습니다. 지금 시장의 호재들이 그래도 좀 가득한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제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시장이 좀 분위기를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시장이 엄청 좋아 보이는 좀 그런 상승 효과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그다음에 지난 전 거래일의 흐름들을 보면은 올라가는 상승률,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률 대비해서 상승 종목들이 그렇게 막 위에 있고 웬만한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특징주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SK 하이닉스라던가 아니면 2차 전지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등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속도로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좀 대표 종목들이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가고 견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일단은 지수가 올라간 수치보다는 근데 중소형 종목들, 내가 가진 종목들은 조금 좀 다소 조용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52주 신저가 막 기록을 했었던 그런 2차 전지 종목들도 어제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은 확실히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증시 쪽에서도 분위기들이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 엔비디아 분위기 올라가면서 최근에 또 조정이 있었었던 이제 SK 하이닉스라던가 아니면 엔비디아 쪽에서 이슈몰이를 다시 좀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재차 반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수 자체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좀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는 가장 가까운 뉴스로는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라가르드 총재 이슈 얼굴 사진 이런 것들이 나오는 뉴스 기사들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은 유럽 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액션을 좀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안에서도 미증시 안에서도 금리 인하를 적어도 올해 안에 아니면 다음 FOMC에서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막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고용지표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고용지표가 좀 역설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제 고용시장이 너무 견고하면은 또 이제 긴축의 명분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고용시장이 조금 좀 흔들리는 지표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조금씩 좀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좀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하반기에 증시 반등을 기대해 봅니다라고 했었던 포인트들이 이제 좀 점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고요. 앞서서는 제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단은 지수를 먼저 견인을 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 그다음에 모든 섹터, 모든 테마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4월달 이제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 4월달에는 연속 급락이 나왔었고 5월달에도 HLB 급락을 시점으로 해서 한번 좀 흔들리는 요소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심리들이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대형주들 위주로 지수를 좀 끌어올렸고 이제 여기 있는 기술적인 매물대라던가 저항대 돌파들 아니면 이제 연속적인 상방 흐름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들이 이제 또 다시 우려감에서 이제 기대감 혹은 확신 이렇게 또 바뀌는 구간들이 있겠죠. 그러면 과거의 흐름들처럼 어느 정도 이제 좀 올라와 있고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다방면의 테마라던가 아니면 중소형 종목들 안에서도 좀 좋은 순환매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장에 테마성 종목들도
뭐 굉장히 좀 재료가 다양한 것 같은데 지속성들이 이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시장에 있었었던 뭐 이제 뭐 산유국 희망 테마라고 할까요? 뭐 시추 테마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뭐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셌었죠. 그리고 뭐 최근에 연일 강세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5월달 수익률을 책임졌었던 화장품 종목들도 이제 뭐 새로운 테마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좀 조정 구간들도 굉장히 좀 강도 깊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 반응이 나왔었던 종목들도 많고 단기간 안에 뭐 시장을 끌면서 이제 올라갔었던 대형주들도 많고 한데 많이 과열이 되고 그다음에 불이 붙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항상 뭐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바닥권에서 이제 돌파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할 것을 뭐 여전히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또 살아나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또 종목들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어느 쪽으로 또 빠르게 시선을 돌리면 우리가 또 항상 했던 것처럼 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준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시청을 해주시고 제가 원래 일주일에 2번씩 나오면서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또 책임을 졌었는데 이번 주는 또 스케줄이 좀 바뀌어서 오랜만에 또 나온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좋은 내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또 제 방송과 강의 내용들 들으시면서 새로운 수익을 위한 또 새로운 준비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말씀대로 테마는 굉장히 많은데 지속성이 좀 떨어져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또 와닿는 것 같네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바닥주들 잘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또 구체적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로 말씀 주실 특징주 어딜까요? 네, IMT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통 그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이제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들 안에서 뭐 AS를 항상 좀 많이 해드리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IMT라는 종목이 최근에는 이렇게 막 힘을 막 주지는 못했어요. 제가 제시드린 시점보다는 좀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서 이제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뭐 관련된 얘기들을 좀 짧게 했었죠. 그리고 시장에서 불어오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그래서 뭐 기술주들의 뭐 다시 뭐 회복 장세라던가 아니면 이제 SK 하이닉스의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뭐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IMT가 뭐 최근에는 뭐 아쉽게 좀 다시 되밀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또 단기간 안에 뭐 연속 양봉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코스닥이 이제 그 최근에는 2차 전지 위주로 또 시장이 좀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약간 좀 반대급부로 움직임을 다소 좀 보여준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IMT라는 종목을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번 추천에서는 조금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과거부터 이제 IMT는 우리가 많이 좀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고 항상 또 좋은 결과치로 급등과 그다음에 상한가 터치도 나왔었던 좋은 결과치의 종목이었죠. 저는 이번에도 그런 그림들이 잘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HBM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HBM에 대한 뭐 2024년도 하반기 전망 이런 것들은 나올 만한 재료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IMT 같은 경우는 HBM 관련된 좀 내용과 기술의 그 기술력들이라던가 아니면 사업 내용들이 굉장히 좀 좋은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잘 붙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뭐 좋은 수익을 내고 있었던 뭐 유니셈이라던가 최근에 급등 나왔었던 뭐 유니테스트 워트 뭐 이런 종목들도 다 HBM이라는 이슈를 또 엮어가면서 위쪽으로 돌파를 나오고 하루 만에 또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이런 액션들이 나왔는데 IMT한테는 아직까지는 그게 순환매가 전달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흐름들도 뭐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도 최근에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액션들이 뭐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은 IMT도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상단선에서는 24,000원, 하단선에서는 뭐 2만 원에서 2만 원 조금 아래 부근 여기 이제 박스를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목표는 이 24,000원을 돌파해서 과거에 우리가 수익을 냈었던 것처럼 급등 양봉을 보여주는 이런 그림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아직까지는 좀 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이 낮을 때는 뭐 저가 매수 혹은 뭐 기다림의 시간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IMT는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고 또 좋은 결과치가 나왔었을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전체적으로 훈풍이 돌면서 HBM 관련주들 특히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IMT 첫 번째로 들어봤고요. 오늘 4% 오르면서 28,000원으로 마쳤습니다.
자, 이 종목 기술력이나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좋은 만큼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덜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말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T였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주로 스타트를 끊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서 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제가 5월 중순에 말씀드렸었던 G2파워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네. 제가 이 자막을 보니까 G2파워가 5월 23일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 단기간 안에 또 좋은 성과와 수익률이 나와서 뭐 20% 이상의 수익률을 좀 제공을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올라갔는데 또 금방 내려왔어요. 그리고 조정이 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재매수가 가능한 위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제가 또 이제 월요일, 목요일 또 방송을 좀 쉬는 사이에 이 종목이 또 장중에 또 다시 반응을 보여주고 뭐 14% 정도의 급등,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간을 또 두 번이나 줘서 제 방송과 리드에 맞춰서 오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을 좀 냈었던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주 테마, SMR 테마, 그다음에 이제 AI의 전력 소비가 이제 원전주의 분위기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이제 수주 내용들, 이런 이슈들이 이제 좀 테마성으로 이제 불어서 단기적인 급등을 좀 보여줬었죠. 근데 최근에 뭐 지수가 좀 조용한 가운데, 그리고 테마성 종목이 뭐 과거에 셌었던 화장품이라던가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 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공백을 새로운 먹거리가 이제 채워줬었는데 이제 뭐 산유국 뭐 테마라고 할까요? 산유국의 희망 테마라고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슈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름과 천연가스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또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테마성, 그런 뭐 이슈성에서 조금 밀려서 재료 소진들이 단기간 안에 좀 나아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의 위치는 제가 최초로 추천을 드렸었던 위치랑 다시 좀 비슷한 가격대에 좀 도달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들, 그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재매수, 그다음에 또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 여러 번 또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낮은 뭐 저가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뭐 다음 달, 뭐 7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제 원전 수주 기대감이 좀 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영국 쪽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또 원전에 관련된 뭐 내용들을 이제 좀 그 얘기를 한다라는 이슈들도 뭐 계속해서 좀 돌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원전주들이 지금 끝나기에는 아직은 좀 아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G2파워 같은 경우는 뭐 5월 달에도, 그다음에 뭐 지난주에도 이런 이제 좀 변동성과 액션들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전의 이슈가 뉴스로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돈을 좀 많이 가져갔었던 그리고 이제 산유국 테마들 안에서도 이제 좀 재료 소진이나 차익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순환할 수 있는 이슈가 충분히 좀 돌아주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제시를 드렸고 그다음에 한 번 또 재탕을 했죠. 하지만 가격이 내려온 현재에서는 다시 한번 공략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제시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0,000원 부근 혹은 뭐 10,000원 이하짜리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뭐 매수를 하기 좋은 위치니까, 거래량이 지금처럼 적고 그다음에 음봉으로 눌러주는 위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구간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급등과 그다음에 원전 이슈가 좀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재차 또 AS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다음에 과거에 또 수익으로 또 기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를 다시 한번 또 관심 가져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1080원에 마무리 지은 G2파워 들어봤습니다. 5월 23일 우리 전문가님 히든 종목이었고요. 자, 얼마 안 됐는데도 25%의 수익률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액침 냉각 정부 과제 소식에 또 흔들리는 이 종목이고요. 원전주 지금 끝나기 아쉽다고 하시죠.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순환매가 또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재매수가 가능한 위치 10,000원에서 1,500원 매수 다시 한번 제공량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을 키셔서 QR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노란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많은 정보들, 종목들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우림 PTS라는 오늘 특징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꽂혀 있다가
장 막판에 이제 좀 매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돼가지고 종가는 대략 한 20% 상승해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 우린 PTS는 제가 뭐 2월달 그다음에 이제 3월달 이때 이제 제가 특징주 하면서 로봇주들의 이제 후속 순환매 덜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제 제시드리고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좀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운이 좋게도 이게 지금 로봇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봤었던 로봇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된 게 아니라 요즘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이후로 이제 뭐 정유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시추 탐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린 PTS가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 중에 이제 뭐 탐사 시추 뭐 이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뭐 감속기 분야의 기업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 좋게도 좀 얻어 걸려서 같이 급등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그때 좀 제시를 해드렸었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또 이번에 또 새로운 테마가 지금 엮여서 또 좋은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또 좋은 수익으로 좀 럭키하게 좀 가져가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그 뭐 시추 테마라던가 아니면 뭐 정유주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요즘에 뭐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뭐 시장의 그 자금들을 단기간 안에 너무 많이 끌고 갔어요. 그래서 다른 테마들을 좀 죽여버리는 뭐 그런 이제 좀 액션들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그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정유주들 흐름을 보면은 아침장에는 뭐 추가 상승을 보여주다가도 뭐 하방 VI까지 갔다가 오늘 뭐 마이너스 20%대 18%대 무너져 있는 그런 정유주들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는 상방으로 뭐 14%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고점에서 그다음에 뭐 저점까지는 거의 뭐 상한가 구간에 그럼 뭐 30% 가량의 이제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는 좀 약간 좀 위협적인 테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슈가 저는 앞으로 시장에서는 뭐 재차 좀 부각이 될 만한 내용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고 이미 좀 반응이 바닥에서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서 이쪽에서는 좀 딱히 이제 권장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노란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 제가 지금 시장에 돈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테마가 좀 새롭게 형성이 돼서 요렇게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을 좀 보면 좋겠는데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을 제가 제시드리고 뭐 당일 좋은 성과를 좀 내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중에 또 대응이 가능한 그런 분들만 좀 반짝이는 수급들을 이용한 뭐 단타 정도로만 봐야 되는 그런 이슈 테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좀 우린 PTS를 준비를 하고 들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뭐 익절을 좀 빨리 좀 이어가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쪽 테마에 대해서는 제가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제 노란톡을 통해서 좀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아니면 뭐 짧은 뭐 단타성 뭐 리딩 이런 것들을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올라간 종목들을 추격하고 따라가기보다는 또 이제 함께 장중에 또 정보 받아가시면서 매매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린 PTS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10시 반 구간부터 상한가로 내달렸던 종목이고요. 마무리는 20.20%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로봇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말씀대로 이제는 동해 석유개발 테마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또 올라간 종목이고요. 로봇주로 갖고 계셨던 분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개발 테마주를 추천드리기에는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죠.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한 달에 뭐 한 번, 아니면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에 한두 번씩 제가 배터리 종목에 대한 뭐 새로운 추천주들을 좀 제시를 드리죠. 그리고 배터리 종목들은 이제 뭐 지나간 결과치들을 보면은 결과치들이 거의 뭐 대부분 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히든 종목으로 골라드렸던 뭐 4월 중에 추천주 중에 이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은 뭐 제가 고르긴 했지만 참 잘 골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연일 좋은 액션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 뭐 좀 아래쪽으로 밀림 한 번도 없이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52주 신고가가 뭐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전히 뭐 전망과 그다음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급등 때도 제가 이제 리뷰를 드리면서 추가 상승이 그다음에 지금 추이들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PM, 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살아나고 하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더 좀 커진 것 같아요. 뭐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도 좋고 그냥 뭐 전형적인 클래식한 배터리 쪽에서도 좋고 지금 뭐 대주전자재료는 뭐 굉장히 좀 좋은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표를 보면은 개인보다는 뭐 외국인 혹은 기관계 쪽에 매수 물량들이 좀 많이 쏠리고 있어서 뭔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뭐 단발적으로 뭐 급등이 나오긴 했으나 이 추세가 뭐 굉장히 좀 뭐 빠르게 소진이 되고 테마성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주전자재료를 잘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뭐 좋은 수익률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제가 자막에 쓴 40%보다도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충분히 또 좋은 수익률들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좀 챙기시는 부분들을 같이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배터리 관련된 시장에서 뭐 더 좋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어필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대주전자 재료를 이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배터리 종목을 또 준비를 했고 지금 배터리 종목들의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이런 이유들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할 만한 종목들 이런 것들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방송도 이제 꾸준하게 잘 시청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업종과 섹터를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뭐 배터리 2차 전지 종목이 52주 신저가 가고 그런 동안에서도 이렇게 52주 신고가로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또 재료와 그다음에 끼와 시장의 기대감이 좀 많은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 시작되는 제 강의에 이제부터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로는 대주전자재료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0.98%,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12만 3,9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어요. 자, 이 종목도 40%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 또 이 대주전자 재료의 바통을 이어받을 또 좋은 종목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오늘 수업도 열심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본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 앱을 켜셔서 QR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또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금요일 저녁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업 들으면서 더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랄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합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월요일, 목요일 계속 이렇게 좀 꾸준하게 나오다가 제가 지난주에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일정 그다음에 중간에 빨간 날도 있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또 금요일 날 또 방송을 하게 됐는데 또 저의 또 컨디션이 좀 많이 회복이 됐고 요즘에 또 증시의 컨디션도 굉장히 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수익 종목들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변화하는 트렌드들을 또 잘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좋은 결과치들과 항상 했었던 것처럼 또 좋은 수익률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상한가 스쿨 방송을 하면서 매달 그래도 바닥에서부터 급등 혹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상한가로 직결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매달 한두 종목씩은 계속 좀 적중을 시켰던 것 같고 5월 달에도 이제 2개의 상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제 히든 종목 안에서. 그래서 6월 달이 이제 또 시작이 됐고 이제 또 제가 6월에 또 오늘 첫 방송 스타트를 좀 끊는데 이번 달에도 제가 제시드리고 골랐던 종목 안에서 또 상한가 종목이 또 터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좀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장을 좀 볼게요. 좀 많이 까다롭죠. 쉽지는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를 따라감에 있어서 왜냐면은 변화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오고 한 업종이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테마 안에서도 그렇고 업종 안에서도 그렇고 분위기가 굉장히 좀 빨리 변합니다.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그 다음에 4월 달에 준비해서 5월 달에 신나게 수익을 냈었던 화장품 종목들도 이제 계속해서 증권방송에 나오고 화장품들이 잘 올라간다 좋다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으신 분들은 지금 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적중시켜 드렸죠. 그 다음에 G2파워로도 이제 2번의 수익을 냈었죠. 하지만 또 원전주를 뉴스 듣고 올라간 거 보고 그러면서 뒤늦게 따라가시는 분들은 지금 또 이제 고민이 또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트렌드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유 테마, 산유국 시추 테마 이런 것들도 오늘은 또 이제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신경이 좀 많이 쓰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들이 또 나왔죠.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뭔가 좀 시장에서 빠릿하게 수익을 계속해서 내려고 한다면은 약간 좀 미련을 가지지 않고 그다음에 최대한 좀 발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좀 순발력 있게 먹고 욕심 내려놓고 분할 매도하면서 빠르게 또 빠져나오고 또 다음 거 찾아가고 이런 순환들도 굉장히 좀 빨리 돌려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 이상의 기대 이상의 수익률들을 계속해서 좀 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새롭게 다시 접근을 해볼 만한 올라가고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미 급발진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테마성 종목들을 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닥에서 이제 반응이 나와서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좀 새로운 이제 관심거리들을 제가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또 저와 같이 또 상한가에 도전을 한다라던가 급등 종목을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약 쪽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살짝 스포를 해드렸다시피 배터리 쪽에서 저는 솔루션을 하나 더 찾으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배터리의 분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항상 또 좋은 결과치들을 좀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결과치들이 잘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인 제약 섹터 쪽에서의 종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막에 제가 6월의 새로운 수익 섹터로 제약과 배터리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1.8%가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의 개수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었는데 보아하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약 쪽에서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최근에도 급등을 한번 보여주고 오늘도 13%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중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2위를 한번 터치했다가 요즘에 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 오늘과 어제는 반등을 했지만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낮아진 탓에 시가총액이 또 빠지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다시 3위로 이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코스닥 시총액 이제 2위를 위협할 정도에 됐다. 알테오젠이 그리고 이런 이제 좀 제약주들의 여러 이제 훈풍 소식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액션이 대장격의 종목에서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들이 시장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 그다음에 FOMC에서 나와야 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작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은 이 뉴스 기사로 보시면은 ECB 그다음에 캐나다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글로벌 피벗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하반기에는 금리나 분석이 좀 나오고 있다,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작년 혹은 올해 초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6월 달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번져주지 않을까라고 좀 오래 전에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뭐 중간중간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장의 분위기들, 중동의 좀 지정학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좀 다시 막 끼어 나오면서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금리나 시작점에 대한 그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인하에 대한 뭐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논할 시점들은 충분히 가까워졌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압박을 할 수 있을 만한 뭐 유럽 쪽에서의 금리 인하 시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 연준 의원들은 분명히 압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시장의 참여자들, 투자자들은 열광을 할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정책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섹터의 종목들, 특히나 이제 뭐 성장주들, 그다음에 뭐 기술주들 이런 것들에 다시 한번 재차 도약도 재도약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도 금리에 굉장히 예민한 종목이죠. 뭐 성장 섹터로 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든 기업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뭐 제약주의 전반적인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뭐 복제약을 판매해서 매출로 이제 그 기업 가치를 올리는 기업들도 있지만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뭐 R&D 비용들을 이제 끌어와가지고 아니면 뭐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아가지고 연구개발비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하나가 신약이라던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잭팟을 터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금을 좀 R&D 비용을 땡겨오는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상당히 부담 요소가 되고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진다. 라는 거는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금리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앞으로의 금리 정책에 대한 미래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들한테는 뭐 제약주들한테는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수혜를 보여줄 가능성들이 충분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너무 많이 오르고 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추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주 안에서도 우리가 좀 핵심 키워드들을 한번 좀 뽑아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시야를 조금 더 멀리해서 지금 글로벌 제약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게 유행을 하고 있고 어떤 쪽으로 시선이 좀 쏠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제약 기업들이죠.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이 위고비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비만 치료제입니다. 주사로 놔서 이제 비만을 치료하는 이제 살이 빠지는 그런 이제 그 비만 주사인데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판매량이 굉장히 좀 그 글로벌적으로 막 유행을 타고 하다 보니까 2024년도, 2023년도 하반기에서부터 주가의 추이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2월에서 3월 달에 올라갔었던 급등했었던 이런 사례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빠르게 올라가고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쓰는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 증시 안에 영향력을 미쳤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노보노디스크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이제 또 새로운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차트도 한번 볼까요? 자,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인데 제가 박스를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여기다 이제 박스를 이렇게 하나 쳐놨어요. 그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신고가 행진을 전고점 뚫고 신고가 행진을 썼었던 위치거든요. 그리고 이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이 지금은 또 전고점을 뚫고 새로운 가격 형성을 했어요. 지금은 뭐 주당 뭐 837달러, 뭐 840달러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는 지금 비만 치료제로 상당히 많은 돈을 좀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아까 그 말했었던 그 뭐 이제 위고비라던가 이런 것들에 그 기술이라고 이제 말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데 GLP-1 작용제라는 이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장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비만 치료라고 하면은 뭐 그냥 뭐 다이어트 약이죠. 다이어트 약에서 뭐
뭐 칼로리 뭐 커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녹차 함량 많이 들어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이제 여겼었는데 이제는 그 비만이라는 그것 자체를 이제 질병으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비만이라는 거를 잡았었을 때 뭐 당뇨라던가 뭐 심혈관 질환이라던가 근골격계 질환이라던가 이런 거를 만성적으로 다 그 치료를 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좀 큰 범위로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하면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이제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뭐 GLP-1 작용제 이런 걸 자체를 이제 뭐 시장에서는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 나왔던 것처럼 비만 치료에 대한 인식이 좀 미미했는데 요즘에는 뭐 결과로 그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들에 대한 뭐 치료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당뇨 치료제의 포인트로서 뭐 이제 비만 치료제로 이제 치료를 한다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음 화면도 보시면은 과거에는 미용 목적에서 비급여 수요였는데 이제는 이 비만 치료제가 글로벌적으로 이제 의료적 수요가 추가가 돼가지고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GLP-1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런 제약 회사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좀 많이 받게 되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라이 릴리라던가 노보노디스크라던가 이제 이런 기업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반도체 회사 안에서는 뭐 엔비디아 격의 이제 그 상징적인 종목이 되는 거고 제약 시장 안에서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종목들이 이제 상징적인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의 흐름과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제약주들의 분위기를 같이 좀 연결을 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유황양행이라는 종목의 그 일봉 차트를 좀 볼까요? 요 뉴스를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무튼 뭐 일라이릴리라던가 노보노디스크 상징적인 종목들은 신고가를 좀 쓰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뉴스들이 좀 또 더해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투자자들을 자극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재료 모멘텀들이 이제 터져주면 좋겠죠. 자, 여름이 왔다. 이제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훨훨 날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도 언급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춤하고 있었던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처방 건수가 최근에 날이 더워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여름 뭐 휴가 시즌이 되고 그다음에 옷도 얇아지고 그다음에 노출의 계절이 오다 보니까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뭐 다이어트의 계절이 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기업 가치에도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비만 치료가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모든 거기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원인을 잡는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라는 표현을 이 비만 치료제로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 기사도 보시면은 21세기 만병통치약이 되나?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 암의 뭐 발병률도 낮춘다고 하더라.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곽광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 타이틀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LP-1 수용체, 이 약을 통해서 차단을 하게 되면은 대장암에 대한 면역 반응도 또 촉발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좋은 뉴스들, 이제는 뭐 암도 잡는다라고 비만 치료제가 암도 잡고 뭐 굉장히 또 좋게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비만 치료제 열풍, 국내 제약사 경쟁도 이제 뭐 점입 가경이다. 뭐 이렇게 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약품, HK 이노엔 등 국내 제약사 개발 역량을 또 총동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안에서도 또 제약바이오 지원에 대한 얘기들도 자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종목들 안에서 좀 직접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라이릴리라는 종목의 차트에다가 박스를 그려놨었죠. 거기가 어디였냐면 2월 달에서 3월 달 정도 시기에, 그러니까 신고가 쓰면서 급등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시기, 그때 이제 그 박스를 좀 쳐드렸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한 발 좀 더 늦게 반응을 한 거죠.
일라이릴리라던가 노보노디스크가 신고가를 쓰고 그다음에 급등을 연속적으로 이어간 그 시기부터 해서 약간의 뒷공간까지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6만 원대에서 뭐 8만 원대까지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좀 조용해지고 거래량 없는 시기와 뭐 조정의 시기들도 나왔다가 지금 이 유한양행의 일봉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찌르고 다시 한번 이제 고점 부근대까지 주가가 수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시장에서 분위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난번과 같은 패턴으로 일라이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의 신고가 행진을 따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가 신고가 쓰면 한미반도체가 따라가고 SK하이닉스가 연속적으로 따라가고 이런 그림들이 나왔던 것처럼 약간 이런 그런 상관관계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한양행과 마찬가지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여기 날짜가 안 나왔는데 2월달, 3월달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이 종목의 재료가 조금 더 터지면서 상한가 혹은 급등으로 갔었던 액션들이 나왔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어떻게 보면 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좋은 자리에서 가격이 덜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변동성이 빠르게 폭발할 수 있다는 점들. 근데 그 삼천당 제약이 마찬가지로 좀 조용했었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없는 시기들이 나왔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이런 언덕들을 넘기면서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가는 액션들이 기술적인 차트 안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의 열풍이 다시 한번 좀 단기적으로 한번 테마성으로 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앞서서 이제 뭐 삼천당 제약이라던가 그다음에 자주 언급이 되는 뭐 한미약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유한양행이라던가 이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고 뭔가 이제 우리가 좀 바닥에서 변동성이 좀 잘 나오는 그런 테마성 종목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방송 안에서 제시드릴 수 있는 추천 종목으로 한국 BNC라는 종목을 좀 제시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 한국 BNC 같은 경우도 2월 뭐 말부터 3월 달에 비만 치료제가 한창 유행을 했었을 때 대표적인 테마 종목으로 GLP-1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굉장히 좀 빠르고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많이 다른 종목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올라갔었던 만큼 거래량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용해지는 시기에 조정 구간들도 조금 보다 깊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을 늘리면서 바닥에서 이제 짱대 양봉 추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들을 시장에서 막 불러오는 이런 이슈들을 좀 만들어줬어요. 오늘 뭐 대장암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장격의 제약주는 신고가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상징적인 비만 치료제 종목들은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월달, 3월달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 형성이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커지다 보니까 제약주에 대한 전망들은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주들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는 테마성으로 비만 치료 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보다 좀 빠르고 더 강력하게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BNC라는 종목 우리가 6월 달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양봉이 7% 정도 나왔으니까 뭐 기다렸다가 음봉에서 조정이 나왔었을 때 나눠서 매수할 수 있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보다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약주에 대한 얘기 그중에 비만 치료제 종목들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다음 뉴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리 인하 똑같은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키워드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배터리 종목들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뭔가 되게 좀 아쉽게도 제가 많이 이제 소통을 해보고 무료 방송에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하면은 무료 회원분들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배터리 종목이 잘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작년부터 많이 물려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배터리 종목들이 힘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2023년도 상반기처럼 배터리 종목들이 시장을 엄청나게 끌고 가면서 말이 안 되는 연속 랠리가 지금 당장 만들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분위기들이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분위기가 들어올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이 배터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뭔가 뉴스거리와 그다음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요런 그런 그 모멘텀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종목들이 생각보다 변동성이 빠르고 거래량도 터트리면서 단기간 안에 보여주는 임팩트는 굉장히 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 종목을 뭐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쉽겠지만 저는 요거를 가치주 느낌보다는 약간 좀 테마성 종목으로 지금 당장의 먹거리로 그다음에 먹고 빠르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재료로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금리 인하 시점에서 배터리 종목들이 성장주로서의 활약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에서 약간 액션을 보여주게 하는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갔죠. 에코프로머티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징성을 보여줬고 배터리 종목도 2차 전지에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있어라는 이런 액션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1등 종목인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막 52주 신저가 쓰고 막 그러다가 반등 액션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기대치와 애정이 좀 많이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전환점이 나오면은 또 이거는 요즘에 배터리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수급들이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래일 만에 16%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시가총액 1등 종목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개인들은 오히려 이제 좀 빠져나가려는 액션들이 지금 수급 안에서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거 바닥 신호에 이렇게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2차 전지 배터리한테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제가 제시드렸던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뭐 4월 22일이네요. 제 방송 통해서 히든 종목 그 다음에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렸죠. 제가 오늘도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들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선택한 종목, 히든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는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차트의 위치 설명드리고 기업 내용들 그 다음에 손절가라던가 가격 전략들을 이렇게 잡아드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후에 8시에 또 진행을 하니까 오늘의 2차전지 선정 종목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참여를 해주셔서 대주전자 재료처럼 또 많이 올라가고 급등하는 종목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기사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좋은 모멘텀들이 어떤 게 이어졌나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EU가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를 했다. 이런 뉴스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오늘 에코프로머티의 급등 사유로 특징 이슈로 이쪽에다가 관심을 또 몰게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등 동반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기사를 보면은 자, 격포제에 뛰는 2차 전지주 에코프로머티는 또 껑충 올라갔다. 여기서 말하는 격포제라는 게 뭐냐면은 이 뉴스 기사 안에서는 일단은 요즘에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통계치로 나오고 있는 지표들 발표를 보니까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대요. 작년보다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보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결과치가 일단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 있잖아요.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에 대한 인식은 계속 되어 있는데 터닝 포인트가 언제일까 시장에서는 계속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발표가 내용이 나오면 이번에는 진짜 바닥인가? 이런 기대감이 단기간 안에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장투로는 모르겠고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수익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내었었으니까 지금은 테마성으로 이용을 충분히 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것도 이 기사 안에서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배터리 종목을 많이 저랑 같이 2월달, 3월달에도 또 좋은 결과치들을 좀 많이 냈었죠. 삼성 SDI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라던가 에코프로 등 이렇게 대표적인 상징적인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3월 달에서 2월 중순에서 3월, 4월 사이에 삼성 SDI가 바닥을 찍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2월 말에 제가 우리 상한가 스쿨을 통해서 방송을 했었죠. 여러분들 지금 배터리 쪽에서는 테마성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심주를 봅시다. 우리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업 내용은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당시에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으로 단기간 안에 또 좋은 결과치를 냈었죠. 제가 제시드린 시점에서 단기적인 고점까지 대략 보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대략 한 56%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라는 종목의 차트를 또 다시 볼게요. 이때는 우리가 한농화성으로 좋은 결과치를 냈었고, 그 다음에 바닥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바닥 찍고 터닝포인트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제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 뭐 메가터치라는 종목도 얘기를 해드렸고, 이 종목을 또 통해서 뭐 단기간 안에 또 좋은 상승률을 가져갔었던 우리의 또 결과치와 경험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뉴스와 그 다음에 배터리에 불어오는 이런 분위기들에 맞춰서 저는 오늘도 히든 종목을 배터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분위기가 들어올 때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이슈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때처럼 약간 이제 판매량이 좋거나 아니면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모멘텀들이 더해져야 되거든요. 과거에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이슈처럼. 근데 요즘의 내용들을 보면은 2차 전지 수명이 3배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리튬의 복합 소재를 최근에 이제 국내 연구진들이 개발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리튬 성장 안정화해서 그 다음에 뭐 기존보다도 안전한데 수명을 3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소재 개발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관련된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을 시장에서는 또 찾으려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장 종목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기대감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더 자극적인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거는 이렇게 신기술 개발이라던가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슈를 통해서 주가를 폭발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음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제 연 17.6조의 시장에서 중국의 힘이 빠진다. 그래서 K 배터리가 이제는 풀 악셀을 밟을 기회가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LG엔솔도 꿈의 배터리 바이폴라 개발에 본격 착수를 한다. 새로운 모멘텀을 던져질 수 있을 만한 신기술들, 우리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발표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한농화성으로 또 좋은 기회를 봤던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모멘텀을 던질 수 있을 만한 상징적인 종목들의 액션들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2차 전지 배터리 종목을 하나는 다시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4월 22일 이제 그 히든 종목으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4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46%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치들, 그러니까 즉 대주전자 재료의 후속이 될 만한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배터리 쪽, 그 다음에 미래 배터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기술, 그 다음에 뭐 전고체 배터리, 이쪽에 대한 뉴스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더 적용이 잘 되고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저는 고를 만한 좀 끼가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대주전자재료처럼 바닥에서 한번 올라오고 횡보하고 위쪽을 두드리는 그런 주봉상의 차트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뭐 한 가지 TMI로 말씀드리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에서는 힘을 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그 SK 하이닉스랑 디램 쪽의 관계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방면의 모멘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정부의 전고체 개발 예타가 통과가 됐었을 때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3개의 배터리 완성 기업들에 모두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는 충분히 더 튀어지고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5월 달에는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상한가를 또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CG트로닉스라는 종목을 통해서 또 5월 달에 상한가를 또 이어갔었던 사례가 있죠. 그래서 6월 달에도 또 좋은 상한가 종목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배터리 종목을 통해서 또 상한가가 나와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은요, 제가 이 제시드리는 종목에 대한 브리핑과 그 다음에 저의 추가 부연 설명들을 제가 또 후반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이 위쪽 상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으셔서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제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녹색 창이라고 하죠. 포털 사이트에
상한가 스쿨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또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거기를 통해서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얼른들 들어오시고요. 저도 방송 마치고 얼른 달려가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저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을 키셔서 QR코드를 갖다 대시면 톡방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빨간색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